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재미있고 의미도 있는 여행지를 소개하는 한내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영상과 함께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안성지방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해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에 대해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안성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성은 서울에서 1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우수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와볼 만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안성은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여 충청남도 천안, 충청북도 진천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자 들어가는 동네는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의 안양, 안산, 경상도의 안동 모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성은 원래 백제 땅이었는데 고구려 때 내홀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시대 때에는 백성군으로, 다시 고려가 되면 안성현으로 천안부에 소속이 되었었습니다. 고려 말 공민왕 때 홍건적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안성 지역에서 홍건적을 물리치게 되고 공민왕은 안성을 군으로 승격시켜주게 됩니다. 조선 태종 때 이르러서 경기도에 다시 속하는 안성군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일제 감경기인 1914년에 이웃의 죽산현과 양승현이 합쳐져서 비로소 현재의 안성이 탄생하게 되었고 1998년에 시로다 승격을 하게 됩니다. 지역마다 유난히 저항정신이 강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 안성도 고려 때부터 이어온 저항정신이 유난히 강해서 임진왜란 때 맹활약한,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맹활약한 홍계남 장군의 사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홍계남 장군의 활약상은 소설가 이병주님의 장편소설 천명으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주 선생께서는 홍계남 장군을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의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전투에서 신출귀몰한 작전으로 왜군을 물리친 유명한 장수입니다. 국사책에도 그분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특히 3.1운동 당시에 원곡면에서 농민들이 농기구로 양성에 있는 주재소와 면사무소, 우편소를 습격해서 무장투장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원곡면 한 마을에서 독립유공자가 100명 넘게 나왔습니다. 무장투장을 한 세 곳이 의주와 수원 그리고 안성인데 남한 지역에서는 안성이 유일한 곳입니다. 투쟁이 시작된 것은 3.1운동 한 달 뒤인 4월 1일이었습니다. 안성의 동북쪽은 차령산맥 줄기가 있어 산세가 제법 있고 서남쪽으로는 안성평야가 평택을 거쳐 아산만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성은 군사적 요충지로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임진왜란이나 몽골의 침입 때 바로 안성 지역에서 왜군이나 몽골군이 참패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 안성은 군사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안성은 조선시대 대구, 전주와 더불어 3대 시장이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삼남의 물산이 일단 이곳에 집결되어 한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물건이 한양보다도 오히려 더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소설 허생전에서 허생이 한양의 변부자한테 만냥을 빌려서 이곳에서
추석 제수용품을 매점 매석해서 10배의 수익을 남기는 내용으로다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안성을 대표하는 용어로 안성 맞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녹그릇, 유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안성 유기는 그 주물 유기입니다. 유기에는 방자 유기, 두드려서 만드는 방자 유기와 틀에 부어서 만드는 주물 유기가 있는데, 주물 유기가 모양이 예쁘고 훨씬 정교해서 한양의 사대부들한테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유기는 그 장례기와 맞춤 유기가 있습니다. 장례기는 일반 서민들이 쓰는 그릇이고, 맞춤 유기는 세도가들이 주문을 해서 사용하는 아주 질 높은 유기를 말합니다. 안성 그 공원에 가면은 43개나 되는 공덕비가 있습니다. 원래 공덕비라는 거는 그 지방관이 백성들한테 선정을 베풀었을 때 그를 잊지 못해서 백성들이 세워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의 공덕비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왕실에서 유기그릇을 주문했을 때 그 주문한 양만큼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관이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유기장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게 3벌 정도라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주문을 하다 보니까 그 그릇을 만드는데 아마 고통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지방관이 부임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먼저 송덕비를 세워줘서 좀 지나치게 양심불량을 하지 않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기는 노쇠입니다. 구리에 아연을 적정 비율로 섞어서 만듭니다. 원래 인류 역사에서 청동기는 4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구리에 주석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구리에 니켈을 섞으면 이건 백동이 되는 겁니다. 녹그릇은 황동으로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유기는 생활용고, 각종 생활용고로 제작이 되고 악기 뭐 여러 가지 용도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유기는 그 보온력과 살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릇의 역사, 특히 도자기의 역사가 1300년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녹그릇을 더 고급으로 쳐줬습니다. 유럽의 도자기 문화와는 좀 많이 다르죠. 이 안성유기는 152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현종 때 크게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통으로 이어져서 구한말까지 아주 급속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제시대가 되면서 그 전쟁 물자로 녹그릇을 전부 강제로 공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숟가락과 젓가락까지 다 빼앗아갈 정도로 전쟁에 광분한 일제에 의해서 유기산업이 아주 쇠퇴하게 됩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다시 유기산업이 부흥을 하게 됐지만 6.25를 거치면서 서양의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그릇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녹그릇은 그 연탄 가스에 약합니다. 그래서 60년대, 50년대 되면은 무연탄이 난방연료로 쓰이면서 녹그릇은 아주 치명적인 그 녹이 쓰는 약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의 그 자리를 넘겨주고 지금 그냥 기념품을 만드는 정도로다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요즘에 난방연료가 다시 그 기름으로 바뀌면서 그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녹그릇은 상당히 고급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고급 한식당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고3 저수지와 금강 저수지가 생겨서 수리 안전율이 당시에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가 잘 돼서 여주 이천과 더불어 그 쌀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최고의 품질로 치고 있는 쌀이 바로 안성쌀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포도가 또 유명해집니다. 이 포도는 1901년 프랑스의 그 안토니오 공베르는 신부가 기여하면서 마스카트종 포도나무를 프랑스에서 가져와서 심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살아서
삼덕 포도원이라는 포도 농원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전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1960년대 말에는 그 거봉 포도가 생산이 되면서 마스카토와 함께 양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스카토 종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미린의 성지, 천주교의 성지죠. 여기와 더불어 시내의 안법고등학교, 이 안법고등학교는 안성의 안자와 프랑스를 상징하는 법이 합쳐져서 이름 지어진 학교입니다. 그 옆에 구포동 성당이라는 아주 오래된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천주교의 상징인 추기경님이 염수경 추기경님이죠. 그분이 안성 사람입니다. 그만큼 안성은 천주교의 성지로서 여러 곳곳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가 아주 유명합니다. 나주배 버금가는 아주 유명한 배인데 대덕면의 배꽃길은 관광공사에서 4월의 명소로 지정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삼도 오래전부터 재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풍기나 금산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 어렸을 때부터 인삼 농사를 짓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70년대에는 한동 락농센터라고 하는 그 대단히 기괴한 목장이 생겨났습니다. 신정 목장이라든가 강성원 목장 등 대규모 목장이 10여 개 있고 지금도 그 목축업이 크게 발전해 있습니다. 안성을 무대로 한 소설이 아까 허생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임꺽정도 안성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꺽정의 스승인 병해대사가 칠장사의 주지로 주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소설 임꺽정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황석영의 소설 장길산에는 운부대사가 전라도로 가는 길에 청룡사의 남사당패와 어울려 춤을 추고 노는 장면이 또 묘사되어 있습니다. 비록 소박한 마을이지만 수탈이 심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의지할 때가 미래의 자신들을 구원해줄 미륵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륵신앙이 유달리 발전이 되어서 안성 곳곳에 가면 미륵부처님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백성들이 고달픈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이겠죠. 그 밖에 안성 향교에는 두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조선시대 향교는 부목, 군, 현이라는 지방 단위에 각각 한 개씩만 존재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안성은 그 양성 향교, 죽산 향교와 더불어 3개의 향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대원군 서원철폐 당시에도 살아남은 47개 서원 중에 하나인 덕봉서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한글 창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그 지편전 부제학 채말리 그분의 묘가 있고요. 또 그 광해근해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영창대군의 묘도 이것으로 옮겨와 있습니다. 안성을 대표하는 소설가로는 구한말의 안국선이라는 소설가와 그 명동을 중심으로 소설을 쓴 이봉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으로 너무나도 알려진 청록파 시인 박두진 선생, 그 다음에 조병화 선생이 바로 안성분입니다. 안성에는 또 춤에 대해서도 그 역사가 깊습니다. 남사당을 대표하는 그 바우더기 남사당이 바로 안성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춤인 또 향당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최승희의 스승으로 알려진 한성준 선생이 개발한 태평무라는 춤을 대중하게 선보이는 태평무 전수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중의 힘과 저항 정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일제시대의 경부선 철도가 안성을 비껴서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근대화에서 소외돼서 지금은 한적한 도시로 남아 있었는데 최근 들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안성 시내를 통과하게 돼 있고요.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두 개의 철도가 건설되는 걸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마치고요. 앞으로는 그 각 문화 유적에 대해서 따로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